2023년 11월 2일 이정훈입니다. 우리가 왜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 전쟁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분명히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유영원 논설위원이 전쟁판도 좌우하는 스타링크, 한국군 첨단 통신망은 아직도 개걸음, 이렇게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면은 조금 더 빠를 거고요. 이 칼럼은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토대로 통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는 아주 살짝만 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운동선수들,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서 뛰는 게 꿈이죠. 그 중에서도 맨유 가면 최고겠죠. 그리고 올림픽 가는 것도 꿈일 거고요. 춤추는 사람들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게 꿈일 거고. 맞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대회에서는 피눈물 나게 경쟁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가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군대는요, 전쟁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넣어야만 내 실력을 알게 되고 내 문제점을 고치고 더 발전을 합니다. 월드컵에 나가고 프리미어 리그에 뛰어봐야만 세계 축구를 리드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유영원 논설위원이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하면요. 지금 가자 지구는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근데 그걸 일부를 딱 띄어서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을 자치구로 준 겁니다. 자치구로 줬지만 영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통신, 물, 전기는 제공을 하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박멸하겠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제 제공하던 모든 걸 끊었죠. 국가가 운영하면은 국가가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SOC, 간접 자본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수돗물 같은 거, 수돗물을 안 먹으면은 오염된 물을 먹어서 병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 물론 다 돈은 냅니다만, 사용료는 내지만 아주 싸게 공급해 주죠. 수돗물, 전기,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거. 지금 저도 밤에 잘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한참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자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문외화가 되시는 거 아시죠? 이 머릿속에 생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이나 경찰에 잡히면은 이거부터 뺏기잖아요. 여기에 내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까. 통신입니다. 그걸 제공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당하고 난 다음부터 공격을 하면서 통신망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뭔가요? 저는 이제 몇 개 산악팀들하고 산을 가면은 꼭 무전기를 들고 와요. 리더들이. 왜? 핸드폰이 산속에서 잘 터집니다. 근데 안 터지는 데가 있어. 근데 무전기는 무전기끼리서 연결할 수 있거든. 뒤에 몇 명 쳐졌니? 앞에 천천히 가라. 핸드폰이 안 되는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선 통신을 갖고 다니는데 바로 국가 통신망이 끊어졌을 때는 그런 무선 통신 갖고 교신을 하면서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입장에서는 무선 통신 갖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재밌는 게 이건 참 미국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됐는데 미국 CIA가 상당히 반대했던 겁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휴대폰을 쓰게 되면은 요 제일 가까운 어딘가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신한 전파가 거기에 닿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또 세계로 연결되면서 제가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지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생각했던 거는 CIA가 반대했던 건 뭔가 하면 이 기지국이 어디에 있느냐? 저 우주에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은데 지구가 뱅뱅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62,000km쯤에 올라가면은 그 적도 직상공으로 딱 올라가서 있으면은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랑 같이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낮은 데에 있으면은 지구가 너무 인력이 세가지고 이놈이 지구를 막 돌아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원심력이 나오죠. 우리 왜 망오리하고 돌리면은 날아가는 원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뺑뺑 돌고 원심력이 생기고 지구는 잡아당기는 이 중력이 서로 딱 균형을 잡게 되면서 가운데 일정한 데를 돌면서 지구를 살핍니다. 이럴 때는 적도를 못 돌고 지구 남북극을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낮게 내려오는 위성들은 한 200km에서부터 1000km 정도 있는 위성들은 지구를 남북으로 막 돌아가는데 지구는 동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봤다가 중국 봤다가 인도 봤다가 쫙 볼 수 있죠.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그 지구를 관찰하게 한 200km, 1000km니까 잘 보이겠죠. 6만 km보다는 훨씬 잘 보이겠죠. 근데 6만 km쯤 띄워놓으면은 지구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구 적도 바로 위에 띄워놓고 지구를 따라 천천히 자전을 같이 해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항상 같은 위치거든요. 옛날에는 여기서 봤을 때 똑같은 위치 6만 km 있는 거 그걸 정지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지위성을 지구 적도 위에다 몇 개 띄워놓고 여기서 내가 휴대폰 갖고 사용하면은 6만 km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잡아갖고 옆에 있는 위성으로 옮겨주고 하게 되면 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유럽이 연결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6만 km를 갖다가 가는 게 너무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 여기서 6만 km 전파가 날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펌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힘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죠. 밥 많이 먹고 힘이 많은데 들고 뛰는 사람들은 짐승은 몸만 튼튼하지 머리가 나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들고 뛰는데 에너지가 다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게 내려오는 아까 말한 그런 위성은 지구를 남북극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까지는 200-300km는 금방 약한 펌핑만 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주주 연결해서 착 가면은 많은 정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문제인데 이 친구가 천재고 열덩어리잖아요. 못 말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구 상공에 아까 저궤도 위성 같은 거 그걸 한 42,000개를 띄워놓으면은 전 세계 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최소한 1개 내지는 2개, 3개, 4개, 5개 이상과 연결될 수 있어요. 6개, 7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각도가 넓어지면 아주 산속에 있으면 하나만 보이겠지. 2개만 보이겠지. 42,000개의 위성을 작게 띄워놓고 그럼 내가 이걸 띠띠 걸면 글로 착 가서 쭉쭉 연결돼갖고 미국하고 통화가 된다 이거지. 이런 개념으로 통신 서비스를 전 세계로 묶겠다.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검토가 됐는데 CIA가 왜 반대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요,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핸드폰에는 충전에 쓰지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기능이 있죠. 여기다가 C4라고 하는 폭약, 컴포지션 폭약. 그거는 그 전에 바레인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오던 대한항공기를 김현희 씨가 폭파시켜서 쓴 폭약이 바로 그겁니다. C4를 딱 붙여가지고 이 시계가 여러분 아침에 깰 때 이 시계로 말이 알람 하시죠? 알람 딱 해놓고 충전 충분히 해놓으면은 알람 되는 순간에 C4를 터뜨려서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지난번에 영국에서 테러가 그렇게 마드리드 테러인가? 스페인에서 그렇게 터뜨렸었죠.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그때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사람들도 막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물품들이 있잖아요. 물건들을 막 이렇게 누구 건지 모르죠. 딱 빼놨어요. 빼놨는데 그 중에 한 어느 가방인가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24시간이 더 지난 거지. C4 폭약에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잘못 맞췄는지 같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하루 있다가 이제 알람이 울렸는데 이게 오작동이 된 거예요. 안 터진 거예요. 불발탄이었든지. 그래서 이놈들이 이걸 이용해서 C4를 터뜨렸구나 해서 그 테러 사건은 유명하죠. 정보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래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다가 지구에다가 이게 작은 위성 띄워갖고 통신하게 하게 되면 테러가 커지는데 그래서 CIA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 때까지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42,000개 위성 깔아갖고 현재는 400개 정도 깔았습니다. 4,000개 깔았습니다. 4,000개만 깔아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하시죠? 내비게이션이 GPS 위성을 잡아갖고 하는 건데 GPS 위성이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4,000개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위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GPS 위성 3개하고는 동시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삼각함수로 딱 잡으면 내 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하고 맞추면 어디로 간다 촥촥촥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4,000개를 깔아놨으면 더 정밀하죠. 네. 스타링크를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거는요. 요즘 전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비전입니다. 마비전. 옛날엔 전쟁을 딱 하면은 맨 앞에 소총부대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총 부대, 박격포 부대, 대포 부대, 자주포 부대, 미사일 부대 뭐 이렇게 뒤로 쭉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소총끼리 서로 막 쏴요. 그 소총 부대가 이쪽을 이겨. 그 다음에 우리 기관총 부대가 얘를 이겨. 이렇게 하나씩 다 죽이고 들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전투 부대를 다 죽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있는 소총 부대, 기관총 부대, 박격 부대 이 지휘하는 건 저 지휘관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휘관이 얘네들을 지휘할 때 뭘로 합니까? 통신으로 하잖아요. 무선 통신하든 뭐든. 그래서 그 현대전쟁은 뭐부터 하는가 하면은 저 지휘관부터 죽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소총수 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누가 선보였는가 하면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이 거기부터 때립니다. 최전방에 있는 이라크 병사 안 때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가자를 치면서 하마스가 테러를 하고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어디 다 땅굴에 숨어 있는데 그건 지금 때려잡고 있고 그 전에 어디를 때렸냐 주로 공습한 게 바로 하마스 지휘부를 때리고 하마스가 통신하는 통신시설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레이더를 때린 겁니다. 레이더를 때리면은 안 보이니까 장님이 되죠. 그 다음에 통신장치가 다 깨져버리면은 무선이 안 되니까 이제 뛰어가서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옛날 봉건 시대로 돌아가죠. 그럼 귀 먹고 입이 다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도부를 때리면은 뇌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뇌가 눈 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 마비가 된 것처럼 된다. 그래서 마비전이 현대전에서는 마비전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쫙 전에 지휘부하고 통신시설을 다 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총수들을 잡는 개념으로 지금 보병부대가 들어갑니다. 다 잡고 나면은 예비부대가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세워주고 빠져나오겠죠. 그 통신을 다 이스라엘이 제공하던 통신을 끊었으니까 통신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이 할 수 있는 무선은 지금 두드러 패고 있는 거고 지휘부는 잡고 있는 거고 레이더도 때려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현재 4,000개 떠 있는 적외도 소형 위성을 이용한 스타링크를 가자 지구에 제공하겠다. 이유는 그 지역에서 난민들을 도와주는 구호단체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이라도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빨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테러를 한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나로 같은 우주 발사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나로를 발사했고 거기서 배운 걸 갖고 이번에 누리호를 국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성공시켰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죠. 제가 갔던 게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우주 발사를 했습니다. 위성을 올립니다. ICBM이 있다고 봐야죠. 아마 스타링크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 통신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열어주면은 스타링크 위성 몇 개를 요격할 겁니다.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마스도 그 통신으로 핸드폰 통신으로 해갖고 스타링크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 이스라엘이 어디로 온다 알려주면서 어디로 숨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죠. 제가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군도 그렇게 하겠지만 북한군은 제일 먼저 어디를 때리느냐. 지금은 용산을 때리겠죠. 대통령이 있는데 하고 합참 각군 지휘부가 있는데 그 다음 어디를 때리느냐. 우리 관악산에 가게 되면 그 연주대 오게 가면 거 레이더 기지고 통신 기지죠. 그걸 때립니다. 레이더 통신 기지는 무조건 때리고 우리 KT나 SKT가 하는 기지국 먼저 박살낼 겁니다. 마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칠 때 러시아 통신망 특히 휴대전화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뛰어가서 전달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 전화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작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왜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나? 이게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계속 신호 위치 보내주고. 자기 위치. 요 나오는 약한 전파를 잡아서 요걸 따라가서 드론이 탁 공격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군을 많이 공격했죠. 근데 요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되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을 우리 군 지휘부 엘리트들이 가서 봐야 돼요. 아, 통신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기동은 어떻게 하나 쭉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육군에서 하고 있는 통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ICN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용원 기자도 썼는데 이거 이름이 뭔가? TICN 하도 저도 원어로 부르니까 뭐 하여간 육군에서 통신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이 휴대폰이 참 좋은데 자, 이 말로 우리 전화하잖아요. 목소리죠. 가끔씩은 뭐 합니까? 동영상 보죠. 그 다음에 PDF로 뭐로 각종 데이터 다 보내죠. 여기에서는 목소리도 되고 소리도 되고 데이터도 전달 가능하고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용량이 되게 커서 여러분들 이걸 계속 용량 크려 오셨고 요금도 많이 내면서 많이 통신할 수 있도록 확장해 왔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요. 옛날에는 야 각도를 불러주지 전방 동북 몇 도에 인민군 몇 명 출현 그쪽으로 쏴 그러면 포병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각도만 믿고 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 불러주거나 잘못 좌표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인민군이 넘어오는 건 동영상을 탁 드론을 찍어서 야 요거 어느 산 미친데 여기야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에서 날아가면은 저쪽에서 좌표를 잡으니까 탁 쏘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바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군도 옛날엔 무선 통신이 오바 여기 누구다 말로만 했는데 이 동영상이 가고 그 다음에 북한군 인민군 5사단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5사단이 어떤 부대야 그러면 과거 기록 데이터가 쫙 날아가게 하는 우리 핸드폰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지국이 있다 보니까 동영상, 목소리, 데이터 다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군에서 TICN이에요. 근데 TICN은 뭐가 우리랑 다른가 하면 우리는 기지국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전쟁이 나서 확 올라가거나 우리가 내려오거나 또 인민군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 통신망이 마비되죠. 기지국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스타링크처럼 미군들 전쟁에 나가는 미군들은 위성 전화를 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큰 접시형 나태한 사람이 갖고 다니는데 점점 작아져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걸로 하는데 어쨌든 미군은 전 세계를 가다 보니까 전 세계를 커버하는 아까 스타링크 말고 미군이 띄워놓은 통신 위성을 통해서 작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통신 위성이 적도에 띄워놓은 거 국민들을 위한 거 정도밖에 없고 그 일부를 군이 사용합니다만은 그거 갖고 용량이 딸리니까 TICN을 만들었는데 이 전파는 헤르츠 해갖고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게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려면 광대역 주파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협대역을 쓰는 게 TICN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TICN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선 통신인데 아까 데이터하고 뭐하고 주고받는 게 TMM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그게 지금 LIG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개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시험평가 통과 못했어요. LIG는 조건부 합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실 때 집에서는 다 와이파이를 쓰시죠. 나가시면은 다 데이터를 거실 거고요. 그 와이파이 말고 옛날에 와이브로라고 와이파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와이브로는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와이브로를 한국에서 시장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삼성 출신의 진모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통신이 앞서가니까 이 와이브로 이용한 통신 시스템을 만들려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디서 실험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새로운 통신망을 만드는데 와이브로 갖고 해봐라 라고 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 윤모 씨가 이건 다 노무현 때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고 봤습니다.
받아가지고, 근데 와이브로든 와이파이든 기본적으로 기지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집마다 와이파이 그 단말기 다 있죠. 전화 단말기는 저 전봇대에 하나 있어도 되지만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 게 와이파이고, 와이브로도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건물마다 와이브로 단말기를 놓고 하니까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군이란 건 이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전쟁 나게 되면 통신망이 먼저 파괴되고 하는 거니까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를 씁니다. 아니, 정통부가 하고 싶으면은 정통부 예산 갖고 하지. 우리 군은 기동하는 부대인데 왜 군 예산 가지고 상용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써가지고 이게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언론 중재위 가고 뭐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이겼어요. 그 사업이 진모 정통부 장관이 국방부랑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와이브로 기반으로 해서 통신 시스템 만든 사업이 죽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알아차린 거죠. 그걸 윤모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짝짝 끊어가려다가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TMMR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광대역 주파수를 써야 되는데 협대역을 택해버렸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L기업이 주도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광대역을 자신이 없으니까 협대역으로 TMMR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현재 이게 10년 동안 한 5조 원, 우리나라 육군 무기 개발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실패입니다. 지난 8월 통과 못했습니다. 조건부 통과를 하려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왜? 협대역으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내고 목소리 보내고 동영상 보내는 게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보내는 나라는 누구냐? 미국은 아까 위성으로 하니까 위성 걔네는 뭐 워낙 세계적이니까 그 동영상 뭐 다 되죠. 인터넷 자체가 미국 군이 만든 거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그냥 각 나라는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일본이 뭘 하는지 그 서로 비밀이니까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걔네 이름이 뭐더라? 광대역으로 해서 비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광대역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목소리도 가고 데이터도 가고 동영상도 가는 비넷. 라파엘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거기 통신망 기지국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자, 내가 이 전차를 딱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내 눈으로는 발견 못했어. 내 레이더든지 발견 못했는데 다른 데서 딱 잡아줘. 그걸 탁 보내주면은 내 화면에 딱 또 동영상에 탁 돌리고 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만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 1000개의 눈이 같이 봐주고 1000개의 목소리가 전달해주고 1000개의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잡아서 너무 멀어. 각도가 안 맞으면 내가 띄워주면 가까운 데 있는 내 친구가 쏴버리고 그 친구도 안 되면 비행기에서 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가서 구경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테러봉을 잡는 전쟁을 저렇게 원샷 원킬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넷이라고 하는 이제 브로드 네트워크의 약자 겁니다. 얘네들은 광대역을 해가지고 이걸 개발에 성공해서 쓰고 있고 우리는 지금 10년째 5조 원을 투자했는데 잘못 택해서 지금 이 사업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해놓고 보완해서 완성시키려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측 의견에 따르면 안 될 것이다. 왜?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와이브로로 가는 거는 제가 기사 써서 막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기사라서 많은 사람은 안 봤지만 국방부하고 그때 한 되게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다 되잖아요. 우리는 전쟁 나면은 대대장, 연대장들이 이걸로 이거야 하고 동영상 보내줄 거야. 카톡으로 보낼게. 물론 기지국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실제로 북한 간첩이 침투했다 그래서 예비군 작전 다 동원해서 하다 보면은 예비군도 이거 익숙하고 현역도 익숙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가 되는데 100%는 아닌데 이걸로 많이 합니다. 군 통신망으로 보내려면 뭐 복잡하고 하니까 이걸로 해서 동영상 보낼게. 여기야, 여기 요 사진 알았지? 일로 와. 그래서 한국군은 아직도 말로는 TMMR, TICN 한다고 하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북에 들어갔을 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기지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유영원 기자도 슬쩍 우리의 TICN하고 TMMR 상황은 우여곡절이 많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전쟁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딱 쏘겠다는 조짐 보였을 때 30분 전에 가서 때리는 게 우리 삼축체계의 킬체인이고
그 다음에 살아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때린다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심이야.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려면 TMMR, TICN이 핵심인데, 현재 우리가 좀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수뇌부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엘리트 장교를 보내갖고 걔네들이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쭉 보고, 우리의 이번에 TMMR하고 TICN 사업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